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2023년 가업승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송민석 지사장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영자 여러분들, 특히 CEO분들께서는 가업승계 지원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지원 한도도 대폭 확대를 했고 사후 관리도 많이 완화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들이 변화가 있었는지 저하고 같이 오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미래에셋증권과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신화회계법인에서 금융 컨설팅을 했고요. 또 MBC 손에 잡히는 경제, 토마토 방송 등에서 고정 패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플라이프 법인 컨설팅 회사에서 약 8년 정도 근무하면서 600개 이상의 회사의 절세 설계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비즈파트너즈에서 지사장으로서 또 유한타증권의 투자 상담사로서 가업승계와 VIP 자산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가업상속공제, 그리고 가업승계 증여 특례, 그리고 창업자금 증여 특례입니다. 그리고 그 외 어떤 점들이 더 혜택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곡선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네, 대표님들께서 흔히 창업을 하시고 5년 정도는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죠.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도 하시고 회사의 기초를 세팅을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본격적인 성장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노무 설계라든지 핵심 임직원 관리라든지 연구원 또는 연구소 설립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고요. 회사가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면 성숙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매출도 안정이 되고 또 거래처도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차명 주식이라든지 이익금 환원 등을 신경을 쓰시는데요. 네 번째는 제도약 혹은 적립입니다. 보통 한 30년 정도 지난 회사들은 대표님들께서 연세가 한 70세 정도 되시거든요. 70세에서 80세 정도 되시면 고민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사를 IPO를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킬 것인지 IPO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M&A를 해서 또는 법인을 청산을 해서 엑시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가업승계를 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지 오늘 저는 특히 제도약과 적립기에 있는 대표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상속세 못 견뎌 가업 접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연 매출 5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제조업체 사장 김모 씨는 최근 느닷없이 말기암 선고를 받았다.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김 씨는 지난 30년간 오직 집과 회사만 오가며 회사를 키우는데 평생을 바쳤다. 네, 보통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한 70세, 80세 정도 되셨는데 거의 사업에 올인을 하신 거죠. 개인 재산도 별로 없으시고 기업체만 키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문제는 처음 회사를 세울 때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이 지금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해보니까 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의 지분 가치가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니까 수십억 원의 상속세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아들도 김 씨도 이런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습니다. 보통 대표님들께서 법인을 키우시고 법인에다가 올인하시다 보니까 급여도 많이 안 가져가시고 배당도 잘 안 하고 회사만 건실하게 키우다 보니까 개인 재산이 별로 없으십니다. 근데 상속세를 내려고 하니 회사를 삼자에게 팔려고 하면 이게 M&A가 잘 될까요?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500억대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표님 개인 회사랑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이 빠지시게 되면
이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연구 개발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다 흔들리기 때문에 밸류를 높게 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A가 잘 안 이루어지고요. 그럼 방법은 아들에게 지분을 물려준 다음에 아들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아들이 물려받아도 회사 자산이나 주식을 팔 수가 없죠. 자산 뭐 공장이라든지 설비를 팔면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주식을 팔면 경영권이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막대한 상속세를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면서 자식이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대표님이 안 계시게 되면 거래처들도 매출이 줄기 때문에 결국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은 일이 바쁘고 그동안 정신없이 후계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결국 세금 폭탄을 맞고 가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을 키우시는데 아주 열심히 올인하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절한 가업승계 대책을 젊으셨을 때 기업 가치가 너무 높아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 우리나라는 가업승계 제도가 너무 까다롭다라고 하소연을 했는데요. 실제로 중기중앙회에서 상속세 마련후의 경영권 매각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이 무엇이냐, 500개 대기업, 중소기업의 대표님들께 여쭤봤더니 77.5%가 상속세 등 막대한 조세 부담, 세금 때문에 거의 77.5%의 대표님들께서 주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영권을 매각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유니더스나 락앤락, 농우바이오, 37 이 기업들이 거의 세계 1위 또는 국내 1위의 그런 기업들이었는데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하지 못해서 회사를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데 넘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매출에 500억 정도 하시는 대표님은 주식의 100%를 우리 30년 이상 하셨으면 600억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제도만 잘 활용을 해도 상속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액의 계산인데요. 먼저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10년 이상 하신 분은 300억까지,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400억까지, 3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신 분은 600억까지 가업상속공제액을 해줍니다. 600억이면 거의 한 95% 이상의 대표님들이 지분 가치가 600억이 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흔히 개인 사업자는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 장치는 모두 공제를 해줍니다. 사업용 자산은 그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부채를 뺀 순자산 가치만큼 모두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서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을 제외한 만큼 전액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요건인데요. 중소기업은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 그리고 중견기업은 직전 3개년도 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입니다. 원래는 정부에서 매출액 1조까지 해주려고 하다가 결국 5천억 미만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사실 그 매출액이 5천억이 넘는다는 건 거의 대기업입니다. 어지간한 그 중견기업까지는 전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기업 요건이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주된 업종 변경 없이 10년 이상 경영을 해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 기간을 포함해서 법인 최대 주주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상증령 제15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업종을 사업으로 영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개인 사업자로 오래 하시다가 법인 전환을 한 지 뭐 아직 10년이 안 됐다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개인 사업자 기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최대 주주, 즉 가족들의 지분을 포함해서 50%가 넘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가 안 되면 이번은 최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가업상속 공시 혜택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상속인 대표님의 요건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주식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최대 주주 지분 40% 이상을 계속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주자 요건, 상속 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것, 그리고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있는데요. 가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 재직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또 가업 영위 기간 중 10년 이상, 이 3개 중에 1개를 충족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표님으로서 한 10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즉 승계를 받는 2세 경영자죠.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상속 개시일 이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취임 기준은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 취임을 하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해야 됩니다. 보통 상속세 신고 기한이 6개월이기 때문에 상속이 발생하고 6개월 안에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주식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위 요건을 상속인 배우자가 충족 시에도 인정. 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상속인, 즉 아드님이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 즉 며느리가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상속인, 즉 아드님이 외국에 유학 중이었는데 갑자기 상속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들어왔는데 2년 이상 가업에 종사를 하지 못했죠.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며느리가 충족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주식을 상속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속인이 기업 재산을 전부 상속해야 한다는 조문이 삭제되었는데요. 전에는 이게 이제 삭제된 이유가 뭔가 하면 전에는 가업의 재산을 상속인이 전부 삭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아들이나 딸이 뭐 2명, 3명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자녀들이 본인이 상속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들게 되니까 가업상속 사후관리 요건에 걸려서 공제받은 내용을 토해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업인이 가업 재산을 전부 상속해야 한다는 조문은 삭제가 됐고요. 만약에 이제 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 판단을 하게 되고요. 2개 이상 가업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업이 2개가 있는데 아들이 2명이 있다. 그럼 각각 가업상속 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도는 아까 이제 대표님 피상속인별로 30년 이상이면 600억, 그 한도 내에서는 300억, 300억씩 증여를 상속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개의 가업을 여러 명이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가업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이 되는 거죠. 즉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뭐 어머님 또는 뭐 아들, 딸, 뭐 누나 이렇게 있는 경우에 아들이 상속받는 가업상속 지분은 공제가 적용이 되지만 다른 상속인들, 다른 가족들이 받는 지분은 일반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와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즉 가업상속 공제를 받든지 또는 상속세 납부 유예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의 경우는 2019년 이후에는 가업 상속 재산 외 상속 재산이 상속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가업 상속 재산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재산들,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현금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될 금액보다 다른 재산이 2배가 넘는 경우에는 충분히 납부를 할 수 있다 해서 가업상속 공제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사후관리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원래는 상속 개시로부터 7년이었던 것이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재사항도 상속 공제의 일정액에 대해 상속 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이자 상당액을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하게 됩니다. 연 1.2%가 되고요. 단 해당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2월 과세분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즉 사후관리를 위반하게 되면 제재사항이 원래 내야 될 상속세에다가 가산세까지 1.2%를 더해서 가산세까지 이자를 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사후관리에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근로자 및 급여 5년 통산 유지 90%입니다. 5년 동안. 원래 이 가업상속공제를 가장 망설이고 못 받으셨던 이유가 고용유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처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고용을 전혀 고용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면 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일감은 없는데 고용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번에 그런 걸 고려해서 5년 통산 90%로 약간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산 유지도 원래 20%였는데 40%까지 처분을 완화를 해줬고요. 지분 유지도 상속받은 지분은 최소 사후관리 동안은 유지해야 한다. 7년에서 5년으로 완화가 되었죠. 그리고 가업 종사 의무 유지가 있는데 대표이사가 유지돼야 되고요.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을 하면 안 되고 1년 이상 휴업, 폐업, 무실적이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무관 자산이 있는데요. 사업무관 자산은 어쨌든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무관 자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비사업용 토지가 있고요. 업무무관 자산, 임대용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무관 자산에는 대표님들이 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어떤 부동산이나 토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가업상속공제에서 다 제외가 됩니다. 세 번째, 대여금이나 가지급금. 특히 회사에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다 사업무관 자산으로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상속을 앞둔 경우에는 대여금이나 가지급금 같은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다 보유 현금, 주식, 채권, 금융상품 이런 것들을 다 공제를 해준다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이나 사업 무관 자산, 금융상품, 주식, 채권, 현금 이런 것까지 다 공제를 해주면 이것은 부의 이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 무관 자산이라고 해서 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업승계 및 가업승계 증여 특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가업 상속 공제와는 달리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에 증여를 통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가업 상속 공제는 상속이 발생해야, 즉 대표님이나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에나 이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니까 상속은 이게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년 뒤, 20년 뒤 언제 일어날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가업승계 증여 특례 제도라는 게 생긴 겁니다. 이거는 살아계실 때 미리 주식을 증여해서 자녀가 회사의 지분도 가질 수 있고, 또 그러면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주주권도 행사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생전의 가업승계 방법으로 10에서 50%의 일반적인 증여세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10% 또는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 증여세는 30억이 넘어가게 되면 거의 50%거든요. 상속세하고 별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는 10 내지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부과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 증여자, 즉 부모가 수중자인 자녀에게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수중자는 가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증여세는 특례 적용을 받게 되는데, 전에는 최대 한도가 100억까지였는데 지금은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서 10년이면 300억, 20년이면 400억, 30년이면 600억 한도까지 어마어마하게 한도를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5억 공제였던 것이 10억까지 공제해주고, 60억까지는 과표가 10%, 60억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의 이제 단점은 상속세가 발생했을 때 다시 정산과세를 한다는 건데요. 가업 주식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을 하게 됩니다. 일반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는데, 기한에 상관없이 언제든 상속이 일어나면 다시 상속세에 합산을 하고 이번에 냈던 증여세는 공제를 해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업승계 증여 특례의 가업 요건을 살펴보면요, 요건은 가업상속 공제 요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증여자 요건, 대표님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을 하셔야 되고 60세 이상 부모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최대 주주 등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비율이 50% 이상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증여자 요건은 지금 이제 주식을 받는 자녀분은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 자녀여야 되고요.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면 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승계도 가능합니다. 다만 1인 승계의 세 부담과 같습니다. 즉, 한 명한테 승계해 줄 때 그 한도 내에서는 2명한테 나눠서 증여하셔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요, 10억까지는 세율이 전혀 없죠. 그리고 10억에서 70억까지는 10%, 70억에서 한도까지는 20%입니다. 사업무관 자산 비율만큼은 일반 증여세를 적용을 하는데요. 보통 그 사업무관 자산이 저희가 계산해 보면 뭐 법인마다 다르지만 한 평균 15에서 20% 정도는 사업무관 자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한 업체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5억 정도, 5억까지는 이제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거든요. 5억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사업무관 자산이
거의 한 20% 정도 되다 보니까 6천만 원 정도는 일반 증여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하셨는데요. 다만 일반 증여하고는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반 증여로 사전 증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업승계 증여 특례하고는 합산이 되지 않고요. 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서 300억에서 최대 600억까지 됩니다. 또 신고세액 공제는 현행 3%인데 일반 증여에서는 3% 신고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가업승계 증여 특례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납부 유예 및 창업자금 과세 특례와 동일인 적용이 불가능하죠. 증여세 납부 유예는 그걸 받게 되면은 이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받을 수 없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창업자금 과세 특례도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과 딸이 있으면 아들한테는 가업승계 증여 특례로 주식을 주시고 딸한테는 창업자금 과세 특례로 현금을 주시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사례를 들어서 특례 증여가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증여로 70억을 증여했을 때하고 가업승계 증여 특례로 70억을 증여했을 때인데요. 자, 일반 증여로 70억을 증여하시게 되면 증여 공제가 5천만 원밖에 안 되죠. 성인 5천만 원. 근데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작년까지는 5억이었던 것이 올해는 벌써 10억입니다. 일반 증여 5천만 원하고 가업승계 특례 증여 공제 10억 원하고 벌써 여기에서 9억 5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증여세 과표는 일반 증여는 69억 5천만 원에 대비해서 가업승계 증여는 60억 원. 그리고 세율은 일반 증여가 50%인데 비해서 가업승계 특례 증여는 10%죠. 그래서 한출세액이 일반 증여는 30억 1,500만 원. 근데 가업승계 증여는 6억 원. 그래서 신고세액 공제를 하고 나서 자진납부세액이 일반 증여로 70억을 주면 약 30억 정도가 세금이 나오는데 가업승계 증여 특례로 70억을 주게 되면 세금이 6억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차이점은 일반 증여는 10년이 지나면 상속에서 제외된다는 점. 하지만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언제 상속이 발생하든지 다시 상속세로 합산해서 정산 과세가 된다는 점. 이 점은 꼭 같이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가업승계 증여 특례에도 여러 가지 그 공제 및 세율 납부 조건들이 있는데요. 공제 및 세율을 살펴보시면 상속 시에 정산하게 되며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해당 시 중복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에 합산 과세되고요. 일반 증여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에 합산되게 되는 데 반해서 이거는 모두 상속세에 합산이 되게 됩니다. 합산 기준은 증여 당시 가액이고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나중에 상속세가 또 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좋은가 하면요, 기업이 계속 발전하는 경우,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상속세 합산하더라도 현재 증여 당시 시가로 합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주식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를 미리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만약에 회사가 지지부진하거나 회사가 더 쪼그라들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낸 증여세를 환급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본인 회사의 전망에 대해서 제일 잘 하실 테니까 회사가 많이 성장할 경우에만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증여시에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요. 연부연납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증여시 1회 납부를 하고 5년 분납해서
최대 6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증여특례에도 사후관리가 있는데요. 사후관리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이제 5년입니다. 첫째는 가업 유지 의무,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서 5년간 유지를 해야 되고요. 1년 이상 휴폐업이나 무실적은 금지를 합니다. 표준산업분류상 대본륜의 업종 변경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분 유지 의무, 지분율이 축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요건을 다시 이제 토해내야 되고요. 최대 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분 유지 의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됐고요. 만약에 위반을 하게 됐다,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지 않았든지 또는 지분율이 축소되거나 최대 주주에 해당되지 않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반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이자 상당액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게 돼서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사후관리 제재 요건이 상당히 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창업자금 증여특례인데요. 창업자금 증여특례는 회사에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새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현금을 증여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자인 부모가 수증자인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쓰라고 현금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돈을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 특례 적용을 해주는데 50억을 한도로 해서 5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50억까지는 10%만 세율을 하니까 50억을 주면서도 세금은 4억 5천만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창업을 통해서 만약에 10명 이상 신규를 고용을 했다. 그러면 100억 원까지도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나중에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상속세에 정산과세를 하게 됩니다. 창업자금 등 이번에 증여받은 자금은 상속세에 다시 합산을 하고 이번에 냈던 증여세는 거기서 공제해주는 계산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가업의 요건은 가업상속 공제 요건과 동일한데요. 법인은 주식만 증여 대상인 반면에 창업자금은 현금도 증여 특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증여자 요건, 즉 부모님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을 하셔야 되고 60세 이상 부모님들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 주주 등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지분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되고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셔야 됩니다. 수증자 요건은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 자녀, 또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보통 언제 이걸 창업자금을 많이 사용하시냐 하면 보통 이런 경우입니다. 회장님께서 자녀들이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는 기업을 물려주고 싶으신데 딸은 보니까 회사에 크게 관심도 없고 따님이 제조업을 할 만한 그런 역량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아들한테 회사를 다 물려주는데 딸한테는 또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나중에 또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따님한테는 창업자금을 증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스크린 골프를 차려주실 수도 있고 던킨이라든지 서브웨이라든지 이런 걸 차려주시면 그런 거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창업자금 특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따님도 자기도 뭔가를 물려받았으니까 아들은 가업을 상속을 해서 하고 따님은 이제 몇 가지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자영업을 몇 가지 시행을 하는 거죠. 최근엔 이렇게 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 이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고, 그다음 이제 가업 승계 증여 특례, 살아 계실 때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셔서 어떻게 이제
가업승계를 지원하실 수 있는지, 또 회사를 물려받지 않는 차남이라든지 딸한테는 창업자금을 지원해서 어떻게 또 그럼 업종에 맞는 것들을 세팅해 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올해 이제 새로 신설된 몇 가지 또 기타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납부 유예 제도입니다.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신설된 조항인데요.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이고요. 적용 방식은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나 상속을 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를 유예해 주는 겁니다. 기업은 상속을 받았는데 내야 될 세금은 이 기업을 유지하는 동안은 유예를 해줬다가 나중에 기업을 팔거나 또는 재차 상속이 일어날 때 그때까지 상속세를 유예해 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죠. 그리고 이제 사후관리 요건도 고용 및 지분 유지 요건은 적용을 해주고 업종 유지 요건도 면제를 해줬습니다.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올해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다만 상속세 납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이자 상당액 연 2.9%를 납부해야 됩니다. 즉 유예를 해주다가 나중에 상속세를 내야 될 때가 되면 그때는 상속세 본세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유예된 기간에 이자까지 2.9%를 같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요.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유지하면서 가업에 종사하고 고용 요건을 유지하면 될 뿐 업종을 유지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업상속세 연부연납제도도 이번에 대폭 확대를 해줬었는데요. 전에는 그 가업 상속 재산 비율에 따라서 10년, 20년 이렇게 한도를 뒀었는데 지금 가업 상속 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무조건 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로 연부연납 기간을 대폭 상향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식 할증 평가도 유예를 해줬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상속세 최고 비율이 50%인데 여기에 최대 주주의 지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경영권 할증 평가라고 그래서 20%를 할증을 했죠. 그러면 상속세 최고 세율이 60%가 돼서 OECD 국가 중에 최고인 일본의 55%보다도 더 높은 60%의 세율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아예 폐지를 했고요. 대기업만 20% 할증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그 개편된 그리고 한도도 확대해주고 사후관리도 많이 완화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다 좋아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은 신문이나 기재부, 국세청에서는 절대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시행했다가는 나중에 이게 우리 자녀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의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2월 과세입니다. 보통 가압상속 공제를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도 혹시 양도소득세 2월 과세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대요. 그게 뭐냐 그러십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압상속 공제를 받은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취득시기 취득가액을 적용. 이거는 국세청 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가업상속을 공제를 받았잖아요. 자녀가 10년, 20년 기업을 잘 운영하다가 나중에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M&A를 할 수도 있고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시기가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라는 거죠.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는 바로 부모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상속하신 취득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그냥 정상적으로 일반 상속세를 내고 만약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그 상속 시점이 취득 시기인데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대표님의 취득 시기를 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을 할 때 상속가액이 100억이다. 그럼 양도 상속세가 한 40억 정도 나왔으면 그때 40억을 내고 자녀분이 한 20년 운영을 하다가 회사가 잘 성장을 해서 200억에 만약에 M&A를 했다 그러면 200억에서 본인이 상속세를 내고 취득한 상속가액 100억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늘어난 거 100억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한 27% 정도를 내면 됩니다. 근데 상속 공제를 받게 되면 그 상속가액 100억이 아니라 애초에 대표님께서 납입했던 자본금, 예를 들어 자본금이 5억 원이다. 그러면 M&A 대가인 200억에서 5억을 뺀 전체 195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전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 공제를 해줄 뿐이지 양도소득세는 결국 아들이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제도는 상속 시 과세되지 않고 상속인이 가업상속 공제 자산을 처분할 때 이원에서 과세되므로 상속세의 감면이 아니라 유예에 불과하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세무사 협회의 주장입니다. 이게 무슨 공제입니까? 과세 이연이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표님이나 회장님께서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막 세무사나 회계사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맞다 그러면 이거 뭐 하나만 하네. 굳이 뭐 나중에 뭐 양도소득세를 다 내야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사후관리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부연납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연부연납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줬는데요. 연부연납을 하게 되면 이자가 연 1.2%입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세금을 천천히 내는 만큼 연부연납 가산금, 즉 일정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요. 현재 1.2%거든요. 그럼 뭐 납세 담보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담보를 내고 이자를 내는 거면 사실은 대출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약간 대출 이자가 싸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제 50억을 연부연납을 했다. 그러면 50억을 20년 동안 나눠내면 매년 원금이 2억 5천씩 내야 되고 이자를 6천만 원씩 내야 됩니다. 20년 동안 3억 1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요. 이걸 누가 내죠? 주식을 상속받은 자녀가 상속인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가 내는 게 아니죠. 그럼 자녀가 3억 1천만 원씩을 내려면 근로소득 가지고는 뭐 낼 수가 없습니다. 연봉을 가지고는 거의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을 받으면 또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3억 1천만 원 내려면 5억 정도는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20년 동안 5억을 배당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100억이 나가는 겁니다. 이 연부연납도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점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납부유예 제도는 나중에 내가 기업을 뭐 계속 운영하는 동안은 납부를 유예해주고 나중에 내가 팔거나 재차 상속이 일어나면 그때 상속세를 벗겠다는 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 상속세 납부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때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이자 상당액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 상속세 납부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상속인이 최대 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이거는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세를 추징을 하겠죠. 네 번째 보시면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즉, 사람 언젠가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가 상속세 납부 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2, 30년 후에 당연히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럼 그때 한꺼번에 이번에 내야 될 상속세뿐만 아니라 2, 30년 동안의 이자까지 한 번에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자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요. 기획재정부는 22일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세 환급 가산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2.9% 적용합니다. 2.9%로 가산되는 이자율을 한꺼번에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즉 나는 지금 납부 유예를 해서 편하게 기업을 운영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은 상속세 본세뿐만 아니라 연 2.9%의 이자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납부유예 제도도 사실은 이건 유예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자를 내면서 내가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기간 조금 연장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치는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참 요새 고생이 참 많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도 어렵게 버텨오셨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버티느라고 대출도 많이 늘었고 근데 또 이자가 요새 고금리가 돼서 이자가 2배씩 늘어나셔서 많이 힘드시죠. 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별로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해도 사실 이윤을 남기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 가치가 높아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사전 증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계셨냐면요. 제가 구미에 있는 한 업체를 방문을 했었는데 재무제표도 굉장히 우량하고 1년에 한 그래도 5억 정도씩은 꾸준히 당기순이익이 나는 그 알짜 회사였거든요. 근데 주주명부를 보니까 대표이사, 사모님, 아들, 딸 똑같이 다 25%씩입니다. 대표님 25%, 사모님 25%, 아들, 딸 25%, 25%. 그래서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지분을 분산을 하셨느냐고 했더니 대표님은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주식 가치가 높아지기 전에 그냥 그때 증여를 다 했다. 증여세를 내고.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게 매년 4억씩을 배당하는데 똑같이 대표님, 사모님, 아들, 딸이 1억씩 배당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혼자 100% 배당을 받으시게 되면 대표님은 이게 배당소득세가 종합소득세 합산되시잖아요. 그러면 대표님 소득세율이 연봉도 몇억 되시니까 거의 최고 세율 40%, 50% 이렇게 되시거든요. 근데 사모님하고 아들, 딸들은 다른 소득이 없으니까 배당소득세를 내도 세율이 낮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하고 딸한테 매년 1억씩 배당을 하시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시집가고 또 결혼하고 장가가고 집 사고 그럴 때 자금 출처가 한 10억씩 마련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만약에 집을 사주거나 전세금을 얻어주거나 그러면 그것도 또 증여세가 되는데 이거는 미리미리 자금 출처를 마련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업을 열심히 키운 다음에 가업상속공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기업이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지분을 분산해서 또 매년 자녀들한테 사모님한테 그리고 대표님도 배당을 해서 이익잉여금이 너무 쌓이지 않게 계속 관리를 해나가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기업을 적당히 성장시키고 인생을 즐기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회장님을 뵀어요. 올해 연세가 85세신데 진천에 땅을 한 2만 평 정도를 사셔가지고 자동차 부품 업종인데 회사를 또 엄청나게 확장을 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85세이시다 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데 지금도 회사에 나가서 그 공사하는 거 감독하시고 또 대출도 받으러 다니시고 또 회사가 재무제표가 어려우니까 개인적으로 또 연대보증도 쓰시고 이러십니다. 이분은 앞으로는 한 100세까지 사실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은 벌써 40대 후반 거의 쉰이 다 돼가는데
뭐 아들은 굉장히 막 한숨을 쉽니다. 대표님이 전혀 물려주질 않고 계시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전혀 그분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뭐 한 50대 중반이신데 지분을 다 넘겨주시고 가족 자녀들한테 배당을 하시면서 그분은 회사를 너무 키우려고도 안 하세요. 회사 키우려고 막 올인해봐야 결국은 다 국가에 나중에 50% 세금만 주는 거다. 그래서 회사는 적당히 성장을 시키면서 가족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등산이나 여행, 그림도 그리시고 아이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너무 기업을 키우는데 올인하지 마시고 기업은 적당히 성장시키시면서 인생을 즐기시는 그런 지혜로운 대한민국의 CEO 대표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